최신 종목을 재빨리 분석해 친절히 안방까지 전달해드리는 종목 퀵서비스 최은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동석입니다. 예, 요즘 대한민국을 잠 못 들게 만드는 게임이 있죠. 바로 애니팡인데요. 출시 50일 만에 1,500만 명이 다운로드를 받았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스마트폰 이용자 중에 절반이 이 게임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맞아요. 카카오톡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점도 재미있는데 또 60초 안에 모바일상에서 승부를 겨룰 수 있다는 점도 저희 방송과 좀 비슷한 것 같고요. 근데 강동석 아나운서 네. 친구들보다 점수를 요만큼 더 받는 게 어찌나 어려운지요. 어렵죠. 예, 저는요 뭐 수십 번은 물론이고 1시간 이상씩 게임을 하고 잠들긴 하는데요. 그만큼 중독성이 강하다는 거겠죠. 예. 카카오톡 친구들이 하트를 달라고 밤낮으로 조르는 바람에 잠 못 자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종목 퀵 서비스도 오늘 한번 활기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도 역시 시황을 보면서 출발을 네. 해보겠습니다. 자, 주요 국제기구의 경제 성장 전망 하향 조정 속에서 출발한 국내 코스피가 오늘 반등 하루 만에 오르고 있기는 하지만 오름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업종별로는 대체로 상승세가 우세한데요. 단기 급등에 따른 거래 정지 조치를 당했었던 DI가 사흘째 상한가까지 오르면서 의료정밀업종의 강세를 이끌고 있고요. 그 밖에 건설, 통신업종도 강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한 두 가지 종목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태고요. 네. 코스닥이 엿새째 오르면서 540선 회복을 했습니다. 네, 542선에서 코스닥이 거래되고 있는데요. 네, 종목 퀵 서비스는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무료 문자인데요. 013-3366-0110번. 매수하신 종목과 비중, 가격, 또 궁금하신 점, 매도하실 종목도 괜찮습니다. 관심 있는 종목도 환영하고요. 또 02-3153-2610번 전화도 함께 열려 있습니다. 또 KT 올레 IPTV를 통해서 서울경제TV 종목 퀵 서비스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예, 그럼 오늘 종목 퀵 서비스 오늘도 역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YG인베스트의 심기현 대표, 샘플러스 로지스탁의 이상로 대표 이렇게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역시 게임의 룰부터 설명을 좀 해드려야겠죠. 종목 퀵 서비스에 적용이 되는 규칙입니다. 보다 많은 종목을 상담해드리기 위해서 종목 상담은 한 종목당 100초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30초가 남았을 때 초시계 소리가 들리게 되니까요. 전문가님들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또 종목 퀵 서비스에서는 별점제가 시행이 되는데요.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고 만족하셨거나 또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문가들께 별표를 좀 많이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로 전문가 이름 적으시고요. 별표 보내주시면 저희가 월간 별점 왕을 선발하겠습니다. 네, 또 9월에 공동 3위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예. 또 1위까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별점을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소정의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릴게요. 예, 그럼 오늘도 역시 전화를 받으면서 시청자 상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연결이 됐다고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우리 시청자님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예, 저는 한국정보공학이요. 네. 한국정보공학이요. 정보공학. 예, 네. 얼마에 몇 퍼센트 들고 계세요? 예, 5,700원에 20%요. 5,700원에 20%요. 네. 네. 예. 시청자님 언제 매수하셨어요? 이거 좀 됐어요. 한 얼마 정도 되셨을까요? 한 열흘에서 열흘 이전이요. 네. 그 정도 되셨고요. 네. 어떻게 종목은 단기로 수익 보고 나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신 거예요? 네, 그랬는데 예. 이게 생각 같지 않고 계속 빠지고 있네요. 네. 어떻게 빠질 만큼 손절가는 빠졌다 싶어서 산 거였거든요. 예. 목표가를 얼마나 잡으셨었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제 매수가 정도만 오면 예. 팔으려고 했어요. 그 전에 이 종목을 사셨을 때 샀을 때는 네. 그래도 한 6,500원? 이 6,500원 정도는 정도. 가지 않을까 했어요. 네. 예. 어떻게 이 종목은 심기현 대표께 여쭤볼 건데요. 네. 의견을 듣기 앞서서 네. 유기내 자문위원단은 이 종목에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먼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네, 만나보시죠. 예, 일단은 세 분의 전문가께서는 지금 자리에서 팔아라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나머지 네. 두 분은 비중을 축소해야 된다. 나머지 한 분만이 계속 들고 가도 된다라는 의견이신데 신기현 대표와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대선 관련된 인물 관련주고 혹시 알고 계시죠? 네네. 네, 안철수 후보 관련주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대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그러한 좀 성장, 기대감으로 좀 매수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뭐 다른 이유가? 기대감에 매수했는데요. 네. 하자마자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네, 우선은 뭐 한국정보공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시다시피 안철수 후보 관련주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에 그 전반적으로 지금 선거 관련주들의 분위기가 약간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인물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약간은 전체적인 공약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선거에 있어서의 중요한 핵심 이슈가 떠오를 수 있는 종목이라든가 업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이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 최근의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뭐 교육 관련된 부분 안철수 후보가 좀 언급하면서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이제는 한 후보, 어느 후보의 발언과 함께 관련주들의 등락이 좀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예측이 상당히 좀 어려운 시점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한국정보공학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실적적인 측면은 썩 좋은 종목은 아닙니다. 뭐 영업이익적인 측면이라든가 전체적인 실적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역시나 약간은 좀 우려감이 있던 그런 종목인 만큼 최근에 주가 상당히 9,400원대까지 올라갔던 것은 역시나 선거 관련된 이슈 때문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9,400원대에서 약간은 좀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안철수 후보는 지지율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최근에는 전반적으로 야권 후보에 있어서 지금 시점 약간 앞서가고 있다는 측면, 야권 후보 단일화 가능성이 안철수 후보 쪽으로 중심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도가 좀 많이 떨어졌던 것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안철수 후보 관련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종목을 선택하신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특별히 이유는 없고요. 네. 그냥 남들 사니까 따라 사본 거예요. 예. 네. 그렇다면은 이제 그러한 좀 매매 전략으로 이 종목을 사셨다고 한다면은 뭐 지금이라도 좀 매도하자. 하지만은 뭐 지금 손실이 나신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전량 매도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분할로 좀 매도를 하셔갖고 손실을 좀 줄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 아직까지는 큰 폭의 하락 추세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약간은 좀 상승 쪽 그리고 무게 쪽이 좀 실리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언제쯤은 계속적으로 한 번쯤 몇 번은 좀 급등 양상도 보일 가능성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전량 매도하셔갖고 선거철까지 보시다가 좀 배 아플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좀 매도를 줄이시는 분할 매도 하셔갖고 점차적으로 비중을 줄여주시고요. 뭐 지금 5,100원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욕심내지 마시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정해놓으신 비중대로 조금씩 매도하시다가 최종 목표가 같이 목표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6,500원대까지는 좀 제시가 가능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길게 한 달 반 정도를 기간을 두고 조금씩 매도하신다는 생각으로 3일이든 3일, 뭐 일주일이든 일주일 정해놓고 일정한 비율대로 정리하시다 보면은 주가 급등하면서 손실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뭐 이 종목 잘 아시겠지만 욕심 내시는 것보다는 리스크 줄이시면서 우선은 반등을 모색해보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냥 손을 털면은 어떨까요? 전량 매도요? 네. 우선 뭐 전량 매도 관련된 부분은 뭐 어느 정도 크게 손실은 아니니까요. 네, 우선은 뭐 생각하셔도 되시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점 만약에 전량 매도를 하신다라고 하더라도 약간은 다른 뭐 선거 관련된 정책 관련주로 갈아타시는 전략은 좀 유효할 것으로. 이제는 그런 거는 안 하려고요. 이제는 안 하시게요? 네, 그러시면은 요 종목 어느 정도를 매도하신 다음에요. 지금 네. 생각하셨던 대로 약간 이제 우량주 중심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오늘 굉장히 솔직하게 대화를 나눠주셔서 우리 신기한 대표께서 얘기하시기도 좀 더 편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걱정되시면 지금 일단 잘라내셨다가 좀 더 안정된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래 보고 싶어요. 예, 우리 시청자님 저희가 한 주 뒤에 또다시 전화 연결해서 종목 대응 잘 하고 계신 건지 점검을 할 거니까요. 기다려 주세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봤습니다. 다음 문자는 일양약품입니다. 매수가 27,800원에 비중이 100%세요. 목표가 손절가가 궁금하다 하시는데 이 종목 100% 괜찮습니까? 네, 뭐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비중 같은 경우에 좀 100%인데요. 하지만 저 같으면 저는 홀딩을 하겠습니다. 홀딩을 하는 관점에서 좀 접근해보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일양약품이라고 하면 우리가 맨 처음에 떠오르는 게 약국 가면 피로회복제가 먼저 떠오르죠. 그래서 원비디가 있는데 그 제품 자체가 이제 일양약품 거죠. 그만큼 일단은 뭐 어느 정도의 약품 회사에서는 일양약품이라는 곳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 같은 경우에도 급등락을 좀 반복하고 있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 실적적인 부분도요,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성장성 또한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일양약품 같은 경우엔 계열사를 여러 개를 두고 있는데, 뭐 소프트웨어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계열사로 두고 있는 중대형 큰 회사다. 그렇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한번 왜 보유를 하셔야 되냐,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한번 크게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주봉상으로 먼저 시세를 좀 읊어드리겠습니다. 그림을 조금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봤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맥점이라고 하죠. 그 부분 자체가 지금은 23,000원대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실적적인 면이 오버히팅이 되면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앞에 보시면 갭이 한번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갭을 어느 정도 메꾸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들고 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보시면 26,000원 정도를 좀 생각을 하시고요. 조금 베팅을 해보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갈 수 있는 차트입니다. 네. 조금은 여유 있는 마음으로 일양약품 가져가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예, 자, 다음 종목 바로 볼게요. 멜파스가 들어와 있는데요. 네. 23,700원에 30% 급락해서 걱정이 큽니다.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하셨는데 어제 좀 많이 빠졌었고요. 오늘 반등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뭐 결론적으로는 들고 가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 뭐 예. 지금 매수하셨던 가격 대비해서는 약간은 좀 많이 내려와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좀 우상향에 대한 모습이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16,000원대 저점 형성 이후에 꾸준하게 추세가 좀 상승 쪽으로 무기가 실리고 있는데, 멜파스가 그동안 대세 하락의 모습 보였던 이유 역시나 삼성전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IT 부품 간의 경쟁이 좀 심화되면서 멜파스에 대한 우려가 커졌었는데, 멜파스가 이렇게 우상향으로 방향을 칠 수 있었던 거, 터치 패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경쟁력 부분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고 있고, 그에 따른 실적 호조세도 현재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아래쪽이 아닌 위쪽으로 방향을 가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나왔던 뭐 급락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차트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동안 좀 17,000원대에서 현재 시점 한 26,000원대까지, 24,000원대까지 급등세 보인 이후에 차익 매물이 나온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은 있겠지만은 좀 더 시간을 두고 봤을 때에는 역시나 지금 가격대보다 높은 가격대에서 파실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는데, 목표가 설정에 있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한 27,500원대까지는 지금과 같은 흐름, 물론 가는 길에 상승과 하락은 좀 어느 정도 변동폭이 커질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27,000원대까지의 실적 호조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염두를 하시면서 지금 팔지 마시고 우선 홀딩 하셔갖고 좀 더 들고 가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빠져서 걱정이라고 하셨는데 27,000원까지 목표가 설정 가능하겠다. 멜파스 봐드렸습니다. 네, 다음 문자는 2363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IM을 매수해도 될까요? 문의하셨는데요. 예. 이상훈 대표님. 예, IM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시면요, DVD에 대한 광 모듈을 먼저 만드는 회사였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금 사업의 다각화를 노리는 기업이다,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의 다각화를 노리는 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IM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DVD 같은 경우 요즘에 많이 안 쓰죠. 그만큼 매출 자체가 예전보다 좀 많이 줄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영업이익 부분도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다각화를 하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을 하고, 지금의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행위는 어느 정도의 사업의 다각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주봉상으로 우리가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사기에는 조금 불안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먼저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은 5일선을 주봉으로 확인을 하면 5일선을 지금 밟고 올라오는 차트거든요. 하지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윗꼬리가 상당히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의 저항 구간으로 지금을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경우고요. 만약에 지금 IM 같은 경우에 7,000원대를 돌파를 하려면 지금 같은 경우에 실적에 좀 동반을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제가 볼 땐 옆으로 행보를 조금 할 수도 있다고 좀 말씀드리겠고, 정 사고 싶으시면 하단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6,620원인데요. 6,300원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 한번 매수 공략을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IM 또 봐드렸습니다. 예, 자 바로 또 다음 종목 볼게요. 네. 인터플렉스가 문의 들어와 있는데요. 시청 잘 하고 계시다고 하시면서 4233님께서 인터플렉스를 71,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비중이 35%로 적지 않으신데요. 어찌 하오리까 이렇게 적으셨네요.
네, 그래서 뭐 인터플렉스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지만은 뭐 아직까지는 성장성은 유효하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스마트폰 관련된 부분의 성장성이 많이 둔화된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한 분위기가 이제는 태블릿 PC 시장으로 약간은 바뀌고 있다라는 거, 아직은 스마트 기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성장성과 그리고 기대감은 충분히 작용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전체적으로 이제는 스마트폰 관련된 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양입니다. 가격적인 측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얼마만큼 고사양, 즉 성능이 얼마만큼 좋냐가 경쟁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플렉스 같은 종목군들 IT 부품 업체로서 오히려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현재 66,4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직까지 추세가 꺾인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떨어졌다. 하지만은 그만큼 가격적인 메리트가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 또 이제 본격적으로 어닝 시즌이 시작됨에 따라 갖고 인터플렉스 같은 종목 쪽으로 투자 심리가 쏠릴 가능성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는 거, 스마트 기기 관련주들은 가는 종목만 가는 그런 시점인 만큼 아직까지 인터플렉스 길게 봤을 때에는 대자 상승의 흐름을 깨지 않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선은 홀딩하시고, 목표가 설정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는 약 72,000원대, 그리고 2차적으로는 약 78,000원대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 1차적인 측면 3개월, 그리고 2차적인 목표가는 6개월 잡고 매매하자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손절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올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인터플렉스에 봤습니다. 다음 문자는 8466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종목은 포스코인데요. 매수가가 35만 6,900원, 비중이 15%인데 매도 시점이 놓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 아무래도 한 38만 원 선에서 매도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요즘에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상훈 대표님 봐주시죠. 네, 일단은 제가 보는 시점으로는 지금이라도 매도를 조금 하시고 네.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는 게 안 낫겠나, 그렇게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주식은 제가 볼 때는 확률이 80% 이상은 돼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증시를 상당히 많이 타죠. 그만큼 경기 부양 정책 자체가 지금은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가 자체는 그렇게 미국 말고는 크게 가는 주가 자체가 잘 없죠. 그런 부분 자체가 철강 금속 업종 같은 경우에는 업황이 아직까지는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이익 구간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어느 정도의 코스닥 개별주 쪽에 지금 시점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랠리가 계속될 거고요. 그런 부분 자체를 한 번 더 파악을 하시고 다른 종목군으로 좀 탈하시는 게 안 낫겠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철강 금속 업종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너무나 많이 존재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니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종목 교체 의견 주셨는데요. 지금이라도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예, 포스코 문의하신 분이요. 네. 오늘도 상담 안 해주시면 점점점 하시면서 별을 보내주셨는데 네. 지금 상담 받으셨으니까 기분이 좋아지셨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포스코 봐드렸습니다. 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신성 솔라 에너지인데요. 네. 이 종목 사신 분 2,45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비중이 30% 있으신데요. 목표가와 보유 기간을 좀 알려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뭐 태양광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종목군들 상당히 좀 안 좋은 흐름 보였는데 이 종목은 다른 행보, 물론 안 좋은 흐름 속에서 급등세 보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인도와 관련된 부분, 인도 업체와의 MOU 체결 관련된 부분의 이슈가 있는 이후에 계속적으로 급등세 보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뭐 인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 글로벌 증시가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흐름 속에서도 상당히 좀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 그러한 증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국가적인 차원이라든가 그리고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주가에서 좀 엿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인도 시장 진출 상당히 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의 주가 반등세, 물론 태양광 업체 전반적으로는 약간 불황에 대한 우려감이 크지만은 그래도 인도 시장에 대한 관련된 모멘텀으로는 추가 반등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 설정 우선 단계적으로 3,200원대까지는 반등 여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7.6%대, 물론 이 거래일 전 같은 경우보다는 좀 반등세가 많이 약해졌지만은 그래도 추가적으로는 반등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태양광 업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지만은 이 종목이 단 단계 이슈로 급등할 수 있다는 점 염두하시면서 우선 홀딩하셔갖고 좀 더 높은 가격에서 파시는 전략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다음 종목은 4791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한국타이어월드인데요. 매수가 18,400원에 비중이 20%, 목표가가 궁금하다 하시네요. 어제 1.3% 상승이 있었습니다. 예, 일단은 뭐 한국타이어월드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인적 분할이 있었죠. 그래서 네. 한국타이어하고는 지금 주가 자체가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홀딩하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한국타이어도 월드와이드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지금은 조금 보기 힘든 과정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만큼 인적 분할을 하고 난 다음에 회사에 대한 가치 자체가 다시금 매겨져야 할 시점인데 지금을 공략하기에는 조금 힘든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뭐 어느 정도의 매도 시점을 말씀을 해두려고 하는 거는 저한테는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상 그만큼 제가 좀 확실한 정보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은 18,400원인데요. 지금 차트적으로 좀 몇 가지 4개의 기술적 분석으로 조금 해석을 해본다면 일단 분봉상으로 한번 넘어가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의 바닥을 다지는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또 반대로 말을 하면요. 바닥을 버티지 못하고 투매가 나올 수도 있는 과정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양방향이 모두 다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추세가 좀 정해진 다음에 우리가 그때 다시 공략하는 게 안 낫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지금 가격대를 한번 해보시더라도 거의 뭐 단가 자체가 18,500원 정도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물량을 모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까지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까지 봐드렸습니다. 예, 지금 시각이 11시 20분을 막 넘어가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종목 상담해달라고 요청이 참 많이 들어옵니다. 네.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바로 네. 또 이어서 볼게요. STS 반도체 문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6,800원에 30%, 수급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요. 진단해 주십시오. 7469님께서 보내셨어요. 차트를 좀 분석하시는가 본데요. 네, 우선 뭐 지금 외국인이 조금씩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조금씩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것은 아마 아시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는 약간은 전략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뭐 전체적으로 STS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아진 기업은 아닙니다. 연간 실질적인 추정치를 봤을 때는 좀 하향 추세가 이루어지고 있고 영업이익률적인 측면도 지금 시점 5%대에서 뭐 2, 3%대로 낮아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올 한 해 전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주가는 지금 시점 차트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대세 하락의 모습을 올 한 해 동안 보였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뭐 단기적으로 좀 긍정적인 것이 그래도 3분기에 대해서는 영업이익률이 7%대까지 좀 개선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올 한 해 실적적인 측면에 대한 불안감은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고 3분기 실적이 2분기 대비해서 좋아진다라는 기대감만 형성해 준다라고 한다면은 단기적으로 지금 가격대보다는 좀 높게 파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조금 착안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약간은 대세 하락기가 멈추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약 7월 달부터는 약간 횡보 구간에서 좀 박스권을 이루고 있는데 실적 시즌까지는 6,500원대 이상까지는 좀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라는 거 매수가 부분에서 우선 자르시고 전체적으로 연간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종목 쪽으로 갈아타시는 전략 반드시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시청자 만나볼까요? 예, 전화 연결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됐습니다. 네네. 네, 어떤 종목을 봐드릴까요? 저는 FST 갖고 있거든요, 지금. 네, FST를 얼마큼 들고 계세요? 4,040원에 40%요. 4,040원에 40%요. 시청자님, 예. 네. 목소리가 굉장히 젊으세요. 예. 예, 지금 뭐 회사에서 일하고 계신 건 아니시고요. 예. 지금 영업 쪽이라서 잠깐 나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셨어요? 주식 투자를 좀 오래 하셨습니까? 한 7년? 7년? 그러세요. 오래 하셨네요. FST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매매를 좀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근데 제가 3년 동안 거의 좀 물려 있다가요. 예. 그리고 한 60%인가 수익을 보고 나왔다가 다시 재매수를 했거든요. 어떨지 제가 궁금해갖고 지금 전화드렸거든요. 그러셨어요. 수익을 또 네네. 많이 보셨다고 하네요. 네, 예. 종목에 대한 애착이 있으실 것 같은데 먼저 유기내 자문위원단 의견부터 살펴볼게요. 네네. 네, 보유 의견 3분 주셨고요. 분할 이익 실현 1분, 또 차익 매도, 비중 축소 의견, 다양한 의견 주셨는데요. 이 종목을 이상로 대표님께 드려볼게요. FST입니다. 매수가 4,040원에 비중이 40%인데요. 한번 통화 나눠보시죠. 예.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어느 정도는 지금 보니까 뭐 FST와 뭐 일식동체가 되어서 어느 정도 좀 활약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제가 바라보는 시점으로는 좀 더 홀딩을 하는 게 좀 낫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왜 우선은 지금의 시스템 반도체 시장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스템 네.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도요.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2분기에 실적 바닥 어느 정도 좀 나왔었죠. 그런 부분을 네네. 있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올라가는 시점에 시청자분도 그런 생각을 좀 하시고 좀 사신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한번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혹시 지금 TV를 보고 계십니까? 네네, 지금 그걸로 보고 예, 그러면 제가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맥점이 좀 존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가격대를 한번 보시면 4,370원이 되겠네요. 4,370원에서 그리고 하단 같은 경우에는 4,100원 정도가 보이고요. 그리고 상단을 한번 보신다면 4,610원이 보이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월봉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에 저점에서 한 번의 시세 자체를 뚫고 난 다음에 올라왔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단의 거래량 자체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있던 시세 자체가 지금은 분출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그만큼 응축된 에너지가 지금 터지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제가 지금 분할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단에 어차피 4,100원 정도를 좀 손절선으로 잡으시되 지금 같은 경우에 4,100원은 다시 안 내려올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분 가격대가 4,045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 좀 더 홀딩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고요. 만약에 이번에 4,610원을 돌파를 하지 못하더라도 하단에 4,100원을 깨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좀 보유를 하시는 전략이 조금 필요할 듯 합니다. 그만큼 실적적인 부분을 보시더라도 2분기에 FST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반도체 안에서도 조금 선방을 했는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분기나 4분기가 조금 더 기대가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기업적인 실적 같은 부분도 지금의 시스템 반도체 안에서는 괜찮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만큼 앞에 또 갭이 발생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가격 격차를 좀 벌이는 과정이 나왔거든요. 좀 더 보유를 하시는 전략이 가장 좋겠다.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한 5,000원 정도 보시면 가장 좋지 않겠나.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 종목은 한번 매매하신 적이 있으시니까 더 잘하실 것 같고요. 또 네네. 이번 한 주 동안 홀딩해서 이익을 좀 더 키워보자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다음 주 전화 한 번 더 드리면 또 AS 한 번 더 봐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어떻게 영업을 많이 하신다는데 저희 방송을 꾸준히 보시나 봐요. 네네. 고맙습니다. 예. 도움이 좀 많이 되시나요? 그럼요. 아우, 종목 그런가요? 투자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또 한 번 연결 드릴 테니까요. 한 주 또 네네. 잘 보내십시오. 예,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강동석 아나운서, 네. 제가 어제 어디를 좀 다녀왔거든요. 네. 예, 어디 갔다 오셨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어디 갔다 제가 오셨어요? 어제 전남 고흥에 네. 우리나라의 석류사랑, 석류 캠페인을 찍으러 갔다 왔는데 제가 네.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네. 이제 나로 발사가 한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네. 3차 발사를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한다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요. 네. 근데 또 왜 이 얘기를 지금 하냐면요. 네. 비츠로테크라는 종목이 지금 이제 상담이 들어와 있거든요. 네. 이 종목을 지금 바로 풀어드리겠습니다. 8,370원에 30% 계속 보유해도 되는 건지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네. 어떻게 이번 3차 발사가 주가들이 올라가는데 도움이 좀 될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뭐 개인적으로는 도움이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는데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3차 발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고 나로가 좀 개인적으로 성공하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바람인데 뭐 전체적으로 그러한 기대감이 뭐 전 국민적으로 약간은 작용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뭐 주가가 최근에 좀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지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은 좀 급등세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고 꼭 나로가 아니더라도 지금 시점 뭐 전체적으로 한국과 나사를 비롯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우주 항공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중요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 산업 중에 하나가 이 전반적인 우주 항공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뭐 관련 종목군들이 무조건적으로 큰 수혜를 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주가적인 측면 기대감은 충분히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 7,300원대에서 파시는 것보다는 약간은 높은 가격대에서 팔자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는 21여일밖에 안 남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좀 급등해 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나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급등한다라고 한다면 약 8,000원대까지는 충분히 무난한 상승이 이루어질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 8,000원대까지 우선은 매도해 주시고 그 이후에 약간은 다시 한번 나사라든가 뭐 한국과 나사 이러한 부분 다시 한번 언급됐을 때 그때 재매수하자. 성장성은 있지만 우선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가 반등을 조금 더 지켜보고 그때 손절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최은정 아나운서 어제 어디 갔다 오셨다고 했죠? 전남 고흥이요. 네, 고흥 다녀오셨는데 혹시 예. 석류는 안 가져오셨어요? 석류요? 네. 제가 들고 왔는데 못 드셨어요? 네. 제가 조금 이따 나눠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석류즙도 드릴게요. 네, 다음 건강 종목은 생각하시는 우리 강동성하는 다음 석류가요. 그런데 남자들 몸에도 그렇게 좋다 그러네요. 왜요? 예, 우리 고장에서 나는 석류 홍보를 좀 많이 해야겠습니다. 오늘 제가. 석류 홍보대사가 돼서 돌아온 최은정 아나운서와 네. 함께하는 종목 획 서비스입니다. 네, 다음 종목은 휴비츠인데요. 매수가가 11,700원입니다. 비중이 20%인데요. 3142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상우 대표님. 네, 뭐 휴비츠 뭐 서울경제TV를 좀 자주 시청하는 분이시구나라는 느낌이 네. 확 와닿았습니다. 그만큼 저도 항상 휴비츠 세 글자짜리 휴비츠 항상 얘기를 했었죠. 그만큼 많이 갈 수 있는 차트다, 많이 갈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당히 잘하셨고요. 더 홀딩을 하시면 됩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중국 한번 일단 휴비츠의 기업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일단 휴비츠 같은 경우에는 광학 렌즈를 만드는 회사죠. 광학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대부분 다 선두 기업입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의 중국과 일본의 분쟁이 조금 심화가 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반사이익은 누가 받는다? 휴비츠가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비츠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3분기에도 실적이 어느 정도는 좀 잘 나올 것이라고 좀 기대를 좀 해보겠고요. 이상우 대표님, 근데 예. 종목이 휴비스였네요. 휴비스입니까? 네. 네, 휴비츠가 예, 아니라 휴비스였네요. 죄송합니다. 저희 아닙니다. 좀 예. 문자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헷갈려가지고요. 네. 예. 한 끗 예. 차이인데. 휴비스는 잠시만요. 휴비츠는 상당히 잘하셨고요. 예. 휴비스 같은 경우에는 같이 달라지나요? 한번 보시면 네. 달라지죠. 네. 왜냐하면 종목이 한 글자 차이지만 주가 자체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은 지금 휴비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조정 국면이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에 한번 보시면요. 주가 자체가 12,000원대 큰 변곡점을 한번 지났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을 한번 보시더라도요. 큰 거래량을 동반하지 못하고 난 다음에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이 가격대죠. 12,500원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걸 꼭 염려를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가 11,700원인데 네. 좀 더 보유를 하시는 전략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주가 자체가 지금의 크게 튈 자리보다는 약간은 물량을 좀 더 모아서 튈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조금 염려가 돼서 휴비츠랑은 조금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 거고 대신에 홀딩하는 관점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의 시장 분위기를 한번 보시면 가던 종목이 계속적으로 가죠. 휴비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크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문제가 됐던 거는 밑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갭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두 번째 갭, 그리고 세 번째 갭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만큼 갭이 세 번을 발생했기 때문에 가격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은 불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대신에 지금 시청자분이 가지고 계신 11,700원까지 내려오기는 힘들다고 보고 좀 더 홀딩하는 전략이 조금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실적적인 부분을 보시더라도 2분기에 글로벌 증시가 상당히 안 좋았지만 영업 매출 같은 경우에는 뭐 전년도 대비해서 비슷하게 나왔었고 영업이익이 조금 줄었었거든요. 대신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회복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또 휴비스 홀딩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예. 자, 이번에 코덱스 레버리지 봐드릴 건데요. 네. ETF 상품인데 이 종목을 12,806원에 15% 들고 계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현금으로 들고 계시다니까 85% 현금을 들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더 사도 될지를 여쭤보셨거든요. 네. 지수가 한 20일 정체가 되니까 이 상품 역시도 계속 네. 종종 걸음이에요. 예. 네, 우선 뭐 지수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지금 시점 방향성이 약간은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뭐 전체적인 정확한 현금 비중은 지금 뭐 파악이 안 되지만은
우선은 지금 ETF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매매를 하고 있으신 건 상당히 좀 잘하고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지수가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수수료적인 측면에 있어서 ETF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한 비중을 갖고 가시는 거, 종목을 갖고 가시는 것보다도 오히려 안정화된 포트폴리오에 있어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뭐 지금 추가 매수를 하시는 여력보다는 우선은 들고 계시는 그런 비중 그대로 갖고 가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뭐 전체적인 지금 시장 약간은 좀 지루한 행보 움직임이 보일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뭐 전체적으로 어닝 시즌이 끝나고 그리고 유럽과 관련된 이슈가 좀 해결이 되든 아니면 약간 악화가 되든 지수의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그대로 가져가시고, 아직은 뭐 상승이다 하락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러한 기간 조정이 언제 끝날지에 대해서 조금은 기다리시는 전략 말씀드리면서, 방향성 다시 한번 시장이 찾았을 때 그때 매매 전략 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매매를 안정적으로 잘 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최은정 아나운서가 돌아오니까 문자가 폭주하는데요. 그런가요? 네. 어제 좀 저조했었나요? 약간 제 힘이 저조했는데. 어떤지 좀 아시겠죠? 역시 미녀는 성미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다음 종목은 베이직 하우스입니다. 매수가 16,200원의 비중이 15%인데요. 매수가 회복할 수 있을까 문의 주시는데요. 이성 대표님. 네, 일단 베이직 하우스 같은 경우에 업황을 조금 보시는 게 중요한데, 일단은 업황을 한번 보시면 섬유유리 업종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백화점 매출 자체가 줄었다고 계속적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 줄었다고 뉴스가 나오고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의료업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불황을 겪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그래서 할인도 많이 한다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죠. 그런 정보만 접하시더라도 우리는 베이직 하우스는 접근하면 안 된다고 먼저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뉴스를 보는 습관을 조금 기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래서 베이직 하우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영업무역 그리고 한세실업 이런 대기업의 OEM 업체 관련된 거 말고는요, 섬유유리 업종은 상당히 지금 주가 자체가 밑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베이직 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올라갈 때 거래량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지금 하단의 거래량을 한번 보시면 거래량 자체가 없이 올라가고 있죠. 그만큼 거래량 없이 올라가는 거는 다시 한번 내려올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앞에 거래량이 가장 많이 나왔던 부분이 지금 13,000원 부근대거든요. 네. 그래서 밑에 하단에 60일선까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 정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재매수로 조금 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안 좋은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시면 몰라도 단기적인 패턴에서는 지금은 매도 시점이라고 다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안타깝지만 손절 의견 주셨는데요. 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주에 상담해 드렸던 종목 시청자 만족도를 알아보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일주 후에 시작합니다. 예, 지난주에 심기현 대표 어떤 종목을 상담해 주셨었는지 종목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네. 예, 지난주에 문자로 상담해 드렸던 종목 중에서 넷피스가 있었는데요. 매수가가 17,800원, 비중이 20%셨습니다. 실적 호조가 예상된다. 한 달 가까이 기다리면 18,000원까지는 회복 가능하겠다. 심기현 대표께서 이렇게 의견을 주셨었는데 네. 우리 시청자께서 계속 들고 계신 건지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잘 지내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시청자님 넷피스 안 팔고 들고 계세요? 예. 예. 아. 계속 들고 있으면 18,000원 선까지 오겠다고 했었는데 오늘 좀 예. 오르는데 그간 좀 부진했었어요. 예. 예, 좀 마음고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사자마자 계속 내려가지고 네. 예. 마음이 늘 불안했어요. 신기현 대표님 의견이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지금 또 통화를 나눠보세요. 예.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일주일 동안 조금은 좀 하락 추세가 나왔는데 다행히 오늘장 한 3.4%대 상승 흐름 보이면서 일주일 전 가격대까지 다시 왔습니다. 따라서 이제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의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넷패스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수익 기대감, 그리고 실적 호조는 충분히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홀딩하시는 전략 말씀드리는데, 이 넷패스 목표가 일주일 동안 좀 바뀌신 점이 있으신가요? 예? 목표가를 설정을 일주일 동안 조금은 그 시청자님 개인적으로 변경을 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변경은 없고요. 뭐 매수가보다 조금만 나오면 그냥 매도하려고요. 네. 우선은 뭐 충분히 매수가 이상에서는 파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네페스 그동안 단기적으로 좀 부진하였는데 이제는 시장 대비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른 그 업종 대비 그리고 같은 업종 내에서도 같은 종목 대비해서 추가 반등 여력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한 19,000원 이 상태까지 한번 기다리시는 것도 좀 필요할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18,500원대까지 한번 들고 가시는 전략은 충분히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실적 호조를 한번 믿어보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시청자님 힘드셔도 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시면 매수한 네. 가격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다른 종목도 저희 문자로 보내주세요.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은 이상로 대표님께서 해주셨던 지난주 AS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어떤 종목이었죠? 네. 두산인프라코어였죠. 매수가 19,000원에 비중이 20%. 이상로 대표님 의견은 보유해보자. 뭐 예, 중국 당시에 시장과 6인의 자문위원 의견 6분이 다 보유였어요. 네. 예. 중국 시장과 관련이 되어 있어서 장기 투자 관점에서 대응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 중기적인 목표가는 2만 원 주셨고 손절가는 17,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뭐 주가는 아쉽게 조금 하락하고 있는데요. 한 번 더 AS 받아보겠습니다. 어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는데요. 이상로 대표님, 17,000원까지는 떨어지지, 더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진단을 해주셨었거든요. 네. 예, 예. 지금 시청자 연결을 하고 있는데 잠시 좀 종목 좀 봐주세요. 예, 예. 뭐 시청자분이 지금 상심이 좀 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전화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예. 뭐 일단은 지금 일단 제가 뭐 일주일 뒤를 잘못 네. 읽었다는 거를 제가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제 의견은 변함이 없습니다. 17,000원까지는 떨어지기 힘든 가격대라고 좀 이상로 말씀을 대표님, 드릴게요. 지금 연결이 네. 됐다고 하거든요. 네, 바로 좀 알겠습니다. 연결을 해볼게요. 만나볼게요. 예.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연결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한 주 동안 두산인프라코어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하지 않고 그냥 놔뒀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러셨어요? 예. 네, 예. 지금 바로 이상로 대표님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말씀 나눠보세요. 네, 시청자님. 네. 예, 먼저 죄송합니다. 예. 제가 일주일 뒤에 거를 먼저 좀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예. 예,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좀 하락을 했는 것 같거든요. 예, 하락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 4% 정도 지금 손해를 보고 계신데요. 예.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의 손절가 17,000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펀드 유출 자금을 조금 보셔야 되는데 지금 펀드가 같은 경우에 18일째 연속으로 순유출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만큼 큰 거 코스피 200 안에 들어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투신의 매도세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계 업종 중에서 대표적인 격인 두산인프라코어도 조금 상처를 받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왜 그때 17,000원을 말씀을 드렸냐면요. 가장 지금 주가상으로 밸류에이션적인 하단이 지금 17,000원 부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17,000원을 꼭 변곡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변함없이 단기적인 목표가는 2만 원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제 갈까요? 예? 언제 언제쯤 가요? 갈 수 있을지가 궁금하신가 봐요. 2만 원이요. 그거 말씀 그거는 잘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 주가를 올리는 거는 인위적인 힘이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 올라간다는 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대신에 그렇죠. 예. 떨어지는 거는 어디까지가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17,000원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네. 대신 올라가는 거는 조금 일단 글로벌 증시 자체가 조금 살아나야 됩니다. 특히 중국의 증시가 조금 살아나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중국 증시를 조금 더 좀 살펴보시고요. 10월 중순에 있을 경기 부양 정책이 조금 기대가 되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머님, 예, 예. 이상로 알았습니다. 대표님 의견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 네, 시청자님 투자 의견과도 일치한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겠는데 예. 사실 그 기간은 전문가도 신이 아닌 이상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예. 예, 기업 분석이 뭐 그만큼 따라준다고 하면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또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예. 예,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종목 킥 서비스 여기까지 하겠고요.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는 YG인베스트의 심기원 대표, 샘플러스 로즈스탁 이상로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국제통화기금, 경제협력개발기구, 그리고 세계은행이 잇따라 글로벌 경기 침체 심각성을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IMF는 8일 발표한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지난 4월에 이어 이번에도 올해와 내년의 세계와 주요국 성장 전망치를 일제히 낮췄습니다. IMF는 세계 경제가 올해와 내년에 각각 3.3%와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에 3.5%와 3.9%로 하향 조정한 이후 추가로 낮춘 것입니다. 보고서는 미국과 유로존이 재정난을 극복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이라며 해결하지 못하면 세계 경제가 더욱 곤두박질을 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OECD가 8일 공개한 34개 회원국의 경기 선행 지수는 100.1로 지난달보다 0.1포인트 하락해 선진국 경제가 몇 달 더 악화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세계은행도 같은 날 내놓은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역내 성장이 애초 기대보다 둔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축은행 위기의 주 원인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잔고 3조 원 중 절반은 부실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저축은행의 PF 대출 잔액이 3조 1천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저축은행 PF 대출의 70%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각한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PF 대출 가운데 52%가 이자를 못 내고 원금조차 떼일 우려가 있는 고정 이하 여신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건전성 등급이 정상으로 나온 대출은 16%에 불과했습니다.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 총저축에서 가계의 저축 비중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1년 말 가계, 기업, 정부의 전체 저축액은 392조 3,700억 원입니다. 기업 저축의 비중은 62.8%로 246조 2,200억 원이었으며 정부 저축은 93조 5,500억 원으로 23.8%였습니다. 또 가계저축은 52조 6천억 원으로 13.4%에 불과했습니다. 가계저축의 비중은 2004년 23.8%까지 올랐으나 2006년 18.6%, 2009년 17.7%, 2010년 15.6%로 꾸준히 떨어졌습니다. 반면 기업저축 비중은 2003년 46.7%였으나 2007년 처음으로 50%대를 돌파하고 2010년에는 60%를 넘어섰습니다. 하는 관계자는 2000년대 후반 이후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이 꾸준히 늘어난 데 힘입어 기업의 저축액이 많아지고 상대적으로 가계저축의 비중이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달 초 7일까지 이어진 국경절 중국인 특수가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이번 국경절 기간에 한국을 찾은 중국인은 당초 예상보다 2만 5천 명 많은 12만 5천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중국인이 한국에서 쓰고 간 금액은 2,7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국경절이 시작되기 전 예상했던 2,000억 원을 크게 상회하는 금액입니다. 쏟아져 들어온 중국인 관광객 덕에 유통업체 매출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롯데백화점은 중국인 매출이 작년보다 137% 증가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국산 화장품과 패션 잡화 매출이 크게 증가해 아모레퍼시픽은 270%, 패션 브랜드 MCM은 700% 매출이 뛰어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예, 이번 주 일요일에도 센 투자 전략 세미나가 개최가 됩니다. 10월 14일 이번 주 일요일 오후 2시에요. 부자클럽 김원기 대표께서 급등 시세의 원리에 대해서 주제로 강연을 해주신다는데 무료로 진행이 된다니까 시간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종목 엑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예,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코스피가 4분기에 2120까지 갈 수 있겠다 진단을 했다는데 대응 잘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뵐게요. 종목 퀵 서비스. 서비스.